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 제대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예상해 보겠습니다.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먼저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.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. 네, 이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도 꽤 험난할 수 있어 보입니다. 예. 사건 규모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. 그만큼 힘든 사건이어서 국선 변호사들도 사건을 맡길 꺼려할 경우에 이 변호인단 선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예.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또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예, 앞선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판부는 오늘 앞으로 선정할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국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을 마친 뒤에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. 예. 현재 수사 기록은 10만 쪽이 넘습니다. 기록 복사에만 며칠이 걸릴 테고 이를 읽고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겁니다. 예. 특히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이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. 예. 뭐 그래도 지금 6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뭐 공교롭게도 그 만기 날짜가 내년 4월 16일입니다. 그 전까지는 끝나겠죠? 예, 그래도 그 전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지금 예. 가장 큰 뇌물 사건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. 예, 예. 자, 국선 변호인도 여러 명 선임을 해주고 사건 파악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국선 변호인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?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.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아예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국선 변호인도 안 만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예. 통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아예 만나주지 않으면 이 변호인의 지위가 무색해집니다. 예. 국선 변호인이 나름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재판에 임하고 이후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이 재판 정당성과 공정성을 흠집내며 인정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예.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서준 기자가 얘기한 여러 가지 우려점이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 국선 변호인이 다 나오고 해도 본인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을 할 경우 이건 어떻게 됩니까? 네,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또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른바 걸석 재판인데요. 앞서 박 전 대통령이 3차례 무단 불출석한 전례가 있어서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이 걸석 재판이 거론되곤 있습니다. 예, 알았습니다. 그러면 불출석이 얼마나 계속되면 그다음부터 걸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? 피고인의 방어권이 줄어드는 만큼 걸석 재판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. 예. 재판 날짜를 정확히 전달했는지,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2회 이상 거부했는지,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오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의료 기록 등 근거 자료 없이 불출석을 계속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해도 계속 거부한 뒤에야 걸석 재판이 가능할 듯합니다. 예. 근데 뭐 걸석 재판으로 가면 본인한테 제일 불리하잖아요. 네, 방어권은 스스로 포기하고 공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인데요. 예. 유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인정한 건 또 아닙니다. 예.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재판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예, 이서준 기자였습니다.